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방송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후 4시 40분에 여러분들 앞으로 만나 뵙게 되고요. 앞으로는 여러분 2시 때에 가지 마시고 이제 4시 때에 4시 40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주제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이 관절 통증과 질환, 비수술로 치료하자입니다. 무릎 안 좋으신 분들 또 어깨 안 좋으신 분들 참 많으시죠. 네. 왜 아픈지 그 원인을 알아보고요. 또 다양한 치료법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허가를 받은 따끈따끈한 최신의 치료법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의 건강한 관절을 위해서 또 도움 말씀 주실 우리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정형외과 전문의 마냥 예쁜 우리 맘의 양쌤,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양쌤, 양혁재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우리 어머님 시청하시는 많은 애청자분들이 마냥 예쁜 우리만 보면서 너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힘이 많이 났는데요. 오늘은 제가 의사로서 평소에 정말 내가 여기가 불편하고 여기가 아픈데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픈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들처럼 편하게 상담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고 하면 이 방송 보시면서 전화를 주신다고 하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무릎과 어깨니까요. 관련해서 통증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건강 관련된 고민들, 특히나 오늘 어깨와 관절에 관련된 고민들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참여 방법 먼저 안내를 해드릴까요? 네, 저희가 좀 방송 시간대를 막 이사를 왔기 때문에 오늘은 전화 연결 경쟁률이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날 꼭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저희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양혁재 원장님과 통증에 대한 고민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일단은 이 관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게 이게 관절염이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퇴행성 관절염. 예. 이 나이 먹으면서 오는 퇴행성 관절염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말 그대로 퇴행성이란 말 자체가 이제 노화로 인한 나이가 들면서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연골이 파괴되고 관절이 망가지는 이런 퇴행성 변화가 가장 크고요. 그 밖에도 이제 젊었을 때 쪼그려서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일하거나 아니면 장시간 안 좋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관절이 망가지면서 사용한 경우, 그 밖에 또 젊었을 때 크게 넘어지거나 다치면서 골절이 되거나 큰 수술을 하셨던 분들이 또 그게 또 후유증으로 또 관절염이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비만이나 유전적인 요인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내가 어디가 아픈데 왜 아픈지 몰라서 병원을 잘 못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맞아요. 보통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 왔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나 이런 증상이 없나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에 평소에는 좀 관절염 초기 증상은요, 주로 이제 약간 무릎에서 좀 소리가 나요. 그리고 소리가 날 때 약간 부딪히는 이 약간 둔탁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통증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금 지나니까 또 괜찮네 그러면서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약간 날씨가 추워지거나 좀 이렇게 쌀쌀해질 때 이럴 때 좀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때가 이제 관절염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까 이 통증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런 초기 증상일 때 초기에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욱신거리고 안쪽이 시큰거리거나 걸을 때마다 또는 계단이나 오르고 내릴 때 불편감을 유발해서 약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관절염이 중기 정도의 증상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악화되면 밤에 붓고 쑤시고 열감까지 생기면서 욱신욱신거리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좀 더 꽤 많이 진행된 거라서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참다가 더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좀 긴장도 하고 추석이니까 좀 더 최대한 병원을 좀 미루자라고 해서 최대한 미루다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연골 이제 다 파괴되면서 다리가 확 휘어져서 걸음걸이가 쩔뚝거릴 정도로 이렇게 다리가 많이 휘어지신 분들은 이런 경우는 좀 아주 심한 옷자형 다리가 생기는데 이럴 땐 좀 말기 소견에 가깝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지금 증상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진행 단계에 따라서 그러면 각각 좀 어떤 치료를 좀 받으면 좋을지 그 단계별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증상에 따라서 초기에 오시면은 저희도 좀 그래도 마음이 가벼운 게
그래도 간단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호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약간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약간 이제 비술적인 치료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참 고민할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가장 최근에 나온 줄기세포 이식하는 시술이나 아니면 자가골수에서 있는 줄기세포를 주사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 밖에도 증식 주사나 이런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재생을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주사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경험 많은 의료진한테 치료받는다고 하면 초기에 적절하게 잘 가라앉혀서 아주 오랫동안 잘 쓸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이거보다 너무 진행이 돼서 다리가 휘어지고 통증이 너무 보행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시다 그런 경우는 수술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데 요즘에는 인공관절만이 수술이 아니라 수술이 인공관절 말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식하거나 여러 가지 수술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 무릎에서 이상 신호가 왔을 때 좀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좀 부담스러운 치료를 덜 받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없는 증식주사 치료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치료 과정이 보통 어떻게 될까요, 증식주사는? 네, 증식주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가 손상됐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전문가가 판단해서 검사를 해보고 손상된 인대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 힘줄이나 인대 쪽에 약을 주기하게 됩니다. 그럼 약이 들어가게 되면 삼투압 작용으로 해서 조직 주변이 이제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염증이 좀 더 활성화되고요. 이래서 좀 약간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면역 반응을 유도하면서 세포의 성장 인자를 생성시켜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조직을 증식시켜서 근본적으로 아물게 하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증식주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좀 예후가 좋아진 분들 사례를 좀 살펴볼 텐데 요즘 이제 단풍철이라서 네. 또 산에 가시는 분들 많은데 그럼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63세 어르신인데 산에 맞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다가 무릎을 다쳤다고 하시는데 네. 예, 사례 좀 소개해 주시죠. 요맘때쯤 이게 오셨던 분인 것 같은데 63세 남성분입니다. 등산이 정말 취미라서 이제 요즘 같은 이제 가을에 정말 등산하는 낙으로 사시는 분인데 갑자기 등산을 하다가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심한 통증과 함께 못 걷게 되신 거예요. 오.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너무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좀 아무리 쉬어도 낫지가 않고 그래서 네. 근처 병원을 갔더니 이거는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평생 못 걷고 병신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과연 수술을 진짜 해야 되나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서는 수술을 했다가 너무 또 잘못돼가지고 다시는 하지 마라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평소에 많이 들어왔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주사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셨던 분인데 다행히도 증식 주사 치료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치료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네. 5회 정도 시행을 했고요.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하얀 염증으로 해서 연골판이 날카롭게 찢어져서 손상이 아주 심했던 소견이 처음 소견이었고 주사 5회를 맞고 나서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 MRI 소견인데요. 진한 검은색으로 찢었던 연골판이 그래도 섬유화된 조직으로 잘 아물어서 지금 현재는 그래도 주사 효과를 좀 잘 봐서 수술 없이도 비교적 잘 걷고 활동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술을 권유받으셨던 분인데도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신 사례 저희가 만나봤고요. 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전화가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요. 예. 저희가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전화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